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이 스펙 쌓기 의혹 고발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이 건을 검찰에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강전의 변호사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경찰이요, 한 위원장의 딸 스펙 쌓기 의혹의 모든 혐의를 불송치한 근거를 보면 관련 기관들이 심사 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게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었던 것이 2022년 5월경인데요. 네. 그때 시민단체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또 한동훈 위원장의 배우자 또 자녀 A씨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발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딸 A씨가 소위 스펙 쌓기를 위해서 논문을 대필한 부분 그리고 에세이 표절 같은 것이 있다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게 1년 8개월 정도 경찰에 수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허위의 자료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심사기관에서 만약에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제출했던 기관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으로 경찰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경찰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아무런 그 반송을 하지 않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기관에 있어서의 어떠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로 무혐의를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회신이 되지 않았다면 자료가 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지 이거 수사를 종결하는 게 맞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 전 장관의 자녀 그 입시 비리 의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논문 표절이라든가 대필뿐만 아니라 네네. 봉사 시간을 하루에 10시간씩 2,000일 했다는 2만 시간의 봉사 시간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모 지역 그 아동센터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의혹도 있고 또 시청각 장애인용 그 앱 개발 대행자에게 돈을 주고 사서 했다라는 그런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가 회신되지 않아서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변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어떤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인데요.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PD수첩 등에 보도된 그런 한 전 장관의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강한 의심이 드는데 이렇게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스펙을 어떻게 고등학생인 자녀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 김해 딸기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에서 출하를 앞둔 딸기 2톤가량이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딸기 가격이 그야말로 금값이어서 피해 금액이 꽤 크다고 하는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1월 1일 이틀 사이에 한 11개 농가에서 딸기 약 2톤 정도가 그런 절도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딸기가 겨울이 되면 가격이 30% 정도 급증을 하는데 한 2kg에 2만 원 정도 해서 2톤이면 한 10,000원 정도에서 2톤이면 2,5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농가에서 2,500만 원이면 상당한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딸기 모종은 그대로 놔두고 익은 것만 따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농사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농사를 아는 사람이 가져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가져간 딸기들을 보면은 가장 비싼 25g 이상의 특등급 딸기만 골라서 가져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보면은 그 지역에서
특정 농가의 출하일이 바로 다음 날이면 그날 가져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농사를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또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딸기는 하루만 지나면 뭉개지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절도범이 이 딸기의 팔로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농사 아는 사람이다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딸기 절도 사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예, 피해자들이 이 절취 피해를 입은 바로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동 수사가 가장 범인을 잡기에 적절한 타이밍인데요. 한 15일 후에 수사가 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증거가 산일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더구나 이 사건 범죄 같은 경우는 새벽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수절도, 그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아주 강한 중범죄로 처벌이 되는 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한 것은 피해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좀 짧게 좀 보겠습니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청조 씨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남현 씨 재판에서요. 남현 씨가 공범이라고 하는 얘기를 또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는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난 그제 15일이 전 씨와 경호원 이모 씨에 대해서 2차 공판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 등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날 전 씨가 법정에서 검찰이 범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남현희 씨와 그리고 본인의 경호원이었던 이 씨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씨는 본인의 고향 친구와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뭐 본인이 친근감을 느꼈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박모 씨가 있습니다. 박 씨가 준 투자금을 환전하는 것을 남 씨와 이 씨가 도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전한 돈에 대해서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는 남 씨와 이 씨에게 본인이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남현희 씨 측에서는 절대 아니다 반발하고 있는데 공범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요? 네,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계획 범죄입니다. 이 계획에 설령은 남현희 씨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면서 어떤 역할을 분담을 했다라고 하면 공범이 되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지금 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남현희 씨는 피해자로 볼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그리고 이 전청조 씨의 말은 사실상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없죠. 그의 어떤 범죄 전력이라든가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남현희 씨 측 입장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방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